유승민, 문 대통령 연설 큰 실망. 명백한 가짜뉴스도.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 유승민 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회의에서 명백한 가짜뉴스도 있다. 가계, 소득, 근로소득이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표현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로도 뒷받침 안 되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보위기가 이렇게 위중한데 북한 핵 문제, 안보 문제 언급 없이 평화경제 얘기한 것도 가짜뉴스라며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의 말도 없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27번이나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연설 중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는 잘 되고 있다는데 왜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그 많은 빚을 져가면서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 빚으로 해결해야 할 예산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변혁 의원님들은 예산안 심의에 철두철미하게 원칙 가지고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혁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9년 1월 31일, 3월 7일, 4월 1일, 9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 원이 타인 계좌에서 당비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선관위 측에도 문의한 바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 배임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비 규정 제11조 따르면 자신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대신 납부한 당원은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며 이 사안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무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도 거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만약 이 의혹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면 수사기관 등 추가적 법적 조치 계획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해보면 다 알지만 월단 1,000원의 당비도 대납하는 이런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이준석 최고와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국민 2단계 모임과 관련해서 변혁과 결이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비대의원들 안철수계를 어떻게 풀어드리느냐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혁에 있는 비대의원님들 6분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문제도 사실은 제가 나서서 호남 중진들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본인들 문제니까 진솔하게 풀어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분들과 언제든 담판이 필요하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손 대표가 자신을 호남 배제론자, 분파주의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선 평생 정치하면서 호남을 배제한 적이 없고 다른 말씀에 대해 선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김정은의 선대 금강산 사업 비판, 진짜 정책 전환인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선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며 진짜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인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 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특위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이 금광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랑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동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열일, 약할, 적의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도 보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한 강산 관광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장관은 요즘 남북관계가 한데 북한은 북한대로 남쪽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고 금강산도 그 일환으로 본다는 취지의 분석도 내놨다. 다만 김 장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은 이미 10년 정도 경과하는 과정에서 유지, 관리가 안 돼서 많이 낡은 것은 사실이라며 또 우리가 꼭 대북 제재 때문만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그간의 부진도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남북관계는 아직도 중요한 공간들이 있다. 북한으로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문제만 하더라도 북한도 방역 지원과 축산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ASF 문제에 대해서 완전 방역과 지속성 있는 방역을 하려면 남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남북 간 협력의 공간을 유지하고 채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겠다며 안보 정세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남북 간 협력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 간 ASF 방역 협력 문제는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 간 축산 협력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한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측도 악화를 원하지 않고 전진을 원하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두 차례의 중요한 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도 북미 대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협상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양측이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하는 기회였다는 것이라며 북미 간의 여전히 차이가 적지 않지만 향후 어떤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남북관계 아직 협력 공간 있다. 북금강산 비판, 더 분석. 현재 남북관계 결코 좋다고 볼 수 없어. 연말 이전 중대한 대화 계기 올 것. 정책간담회 참석. 남북돼지 열병 방역협력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대남의 존정책을 비판하며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대해 비판적,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은 주목해봐
할 대목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에는 아직도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현재 남북관계 상황은 엄중하다.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진짜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다른 시그널인지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연말 이전에 한두 번의 중대한 대화의 계기가 올 것이라며 그 계기를 놓치지 말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거론하면서 우리에게도 큰 문제이지만 북한에도 큰 문제라며 남북 방역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 방역 협력은 축산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력 공간들을 유지하고 채워나가는 부분에서 더 노력하겠다며 안보 정세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의 틀 밖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협상 국면이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차이들이 적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실무협상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물론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안의 성격에 따라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다.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